할머니, 여기는 여관이 아니라 호텔입니다. 혹시 치매 아니시죠? 프런트 팀장 배유정이 할머니를 비웃는 말이 로비에 퍼졌습니다. 75살 최명자는 굳었습니다. 손주 돌잔치를 예약하러 왔을 뿐인데 돌아온 건 조롱과 의심이었습니다. 로비엔 속삭임이 번졌습니다. 분수도 모르지. 저 나이에 정신이 흐리다니까.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걸게 될 한 통의 전화가 이 호텔을 통째로 뒤집을 거라는 사실을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꿈빛 이야기를 찾아주신 분들께 오늘 하루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명자는 마지막 설거지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무료급식소의 낡은 싱크대에서 손끝이 빨갛게 부른 채로요. 뜨거운 물에 담갔다 찬물에 헹구기를 반복하다 보니 75살 나이에도 관절이 욱신거렸죠. 하지만 명자는 그 아픔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국그릇을 선반에 올리며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급식소 주방은 여전히 국밥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무 익는 냄새와 팥불이 끓인 냄새, 그리고 오래 끓여 우러난 사골 육수의 진한 향이 뒤섞여 있었죠. 명자의 점퍼와 속옷까지 그 냄새가 배어들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5시간 넘게 물을 썰고 팔을 다듬고 국을 끓이고 배식을 하고 나면 온몸이 급식소의 일부가 된 것처럼 느껴지곤 했어요. 다른 봉사자들이 앞치마를 벗으며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넬 때 명자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흰머리가 이마에 찰싹 붙어 있었지만 거울을 볼 시간도 없었어요. 벽시계를 보니 11시 20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원래 12시까지 한누리 호텔에 도착하기로 했거든요. 아이고, 최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또 봬요. 급식소 책임자가 손을 흔들었지만 명자는 제대로 대답할 겨를도 없이 급하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갈아입을 옷도 없었어요. 아침에 입고 나온 빛바랜 남색 점퍼, 회색 면바지, 그리고 10년도 더 된 흰색 운동화. 원래는 봉사 끝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가방에 챙겨왔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호텔 예약 상담 시간을 놓치면 안 됐으니까요. 명자는 허겁지겁 앞치마만 벗어 구겨넣고 낡은 인조가죽 가방을 어깨에 맸습니다. 심지어 가방은 오늘 갑자기 구멍이 나서 임시로 테이프로 붙여놓은 상태였죠. 그래도 이 가방 안에는 손주 사진이 들어 있었고 은행 통장과 신분증도 들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손주 돌잔치를 꼭 근사하게 해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급식소 문을 나서자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명자는 옷깃을 여미며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걸음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무거웠고 허리도 뻐근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손주 얼굴을 떠올리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지하철을 한 번 더 타야 했습니다. 좁은 좌석에 앉아 있는 동안에도 명자는 가방을 무릎 위에 꼭 끌어안았어요. 옆자리 젊은 여자가 코를 찡긋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자는 그 시선을 느꼈죠. 자신의 옷에서 국밥 냄새가 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저 가방을 더 세게 껴안고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지하철에서 내려 한누리 호텔로 가는 길은 명자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선 곳이었습니다. 40년 전 이 자리에는 허름한 여관이 있었어요. 명자와 남편이 손수 벽지를 바르고 장판을 깔았던 그 작은 여관. 명자의 눈에는 여전히 그때 그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호텔 정문 앞에 섰을 때 명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번쩍이는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보였어요. 제복을 입은 도어맨이 손님을 맞이하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여유롭게 오가고 있었죠. 명자는 자신의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봤습니다. 물기가 묻어 얼룩진 신발 끝이 초라하게 보였어요.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손님이야. 손주 돌잔치 예약하러 온 손님이라고. 명자는 스스로에게 되뇌며 유리문을 밀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온 세상이 다른 곳으로 바뀐 것 같았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와 따뜻한 난방, 부드러운 카펫과 클래식 음악,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옷차림이 달랐죠. 명자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자신의 점퍼에서 풍기는 국밥 냄새가 이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몇 걸음 걷는 사이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명자를 힐끗 보더니 옆 사람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커피를 마시던 남자는 명자의 낡은 가방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 시선들이 온몸을 바늘처럼 찔렀지만 명자는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프런트 데스크를 향해서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카펫이 푹신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차가운 공기 때문이었죠. 명자의 손은 가방 끈을 더 세게 움켜쥐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갔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는 2명의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직원과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여자 팀장이었죠. 명자가 다가가자 젊은 직원은 잠깐 미소를 지었지만 명자의 차림새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기, 손주 돌잔치 예약을. 명자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긴장해서가 아니라 오전 내내 서서 일하느라 목이 쉬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떨리는 목소리가 오히려 더 초라하게 들렸습니다. 팀장이 명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명백한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빛바랜 점퍼, 얼룩진 운동화, 낡은 가방,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묘한 냄새까지. 팀장의 얼굴에는 이 사람이 여기 맞는 곳에 온 건가? 라는 의문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네, 고객님. 돌잔치 예약 말씀이시죠? 팀장의 목소리는 표면적으로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명자는 그걸 느꼈어요. 40년 넘게 사람을 대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건 손주를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초에 손주 돌잔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홀 예약이? 명자는 가방에서 손주 사진이 든 작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100일 때 찍은 손주 사진이 들어 있었죠. 하얗고 통통한 볼, 초롱초롱한 눈망울. 명자의 얼굴이 순간 환해졌어요.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하지만 팀장의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로비 한쪽에서는 중년 부부가 명자 쪽을 힐끗거리며 뭔가 수군댔습니다. 명자는 그 모든 걸 느끼면서도 꾹 참고 서 있었어요. 손주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의 돌잔치만큼은 근사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손주가 자라서 사진을 볼 때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자리였다는 걸 알 수 있도록요.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고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오랜 세월 견뎌온 사람만이 가진 조용한 힘이 담겨 있었어요. 비록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명자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의 컴퓨터 화면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팀장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춰 있었죠. 이 순간 로비의 모든 소리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자는 대답을 기다렸어요.
그저 손주를 위한 예약 하나를 하고 싶을 뿐이었는데요. 팀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컴퓨터 화면을 응시한 채로요. 손님 성함이랑 연락처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지갑을 꺼내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신분증을 찾다가 손주 사진이 또 눈에 들어왔죠. 명자는 잠깐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데스크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최명자입니다. 연락처는 명자가 번호를 불러주는 동안 팀장은 느린 손놀림으로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그 태도에서 급한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직원도 명자를 힐끗거리며 동료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예약 문의하신 장소가 어디신가요? 팀장이 물었습니다. 명자는 입술을 축였어요. 목이 바짝 말라 있었죠. 여기요. 한누리 여관. 아니, 호텔. 한누리 호텔 맞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팀장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눈썹이 치켜 올라가고 입꼬리가 미세하게 비틀렸죠. 옆에 있던 젊은 직원은 아예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걸 숨길 수는 없었어요. 명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화끈거렸습니다.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죠. 40년 전 여관 이름이 습관처럼 튀어나온 거였어요. 그 시절엔 매일같이 간판을 닫고 현관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며 여관에서 푹 쉬다 가세요라고 인사했었거든요. 그 기억이 너무 깊이 박혀서 긴장한 순간에 그만 입 밖으로 나온 겁니다. 여관이요? 팀장 배유정이 또렷하게 일부러 크게 되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는 신문을 내리고 커피를 마시던 여자들은 속삭임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죠. 저희는 여관이 아니라 특급 호텔인데요. 유정의 목소리는 정중한 척했지만 그 안에 담긴 조롱은 누가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명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명자가 황급히 사과하려는데 유정이 말을 자르며 끼어들었습니다. 아, 기억력이 조금. 그러시나 봐요. 요즘 어르신들 고스톱 많이 치시잖아요. 치매 예방에 고스톱이 좋다면서요? 그 말이 떨어지자 한 직원이 입을 가리고 웃음을 참았습니다. 다른 직원 한 명도 고개를 돌려 웃음을 숨겼어요. 겉으로는 웃지 않는 척했지만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죠. 명자는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치매라니.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75살이라고 해서 낡은 옷을 입고 왔다고 해서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명자의 두 손은 가방 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파랗게 튀어나올 정도로요. 저는 그냥 옛날 이름이 익숙해서.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해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로비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나이에 여기가 여관인지 호텔인지도 구분을 못하시네. 그러게요. 혹시 길을 잃으신 건 아닐까요? 소파에 앉아있던 여자 둘이 속삭이는 소리가 명자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은 명자를 흘끔거리며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동정이 아니라 경멸이 담긴 시선이었죠. 명자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시선을 데스크 위에 고정한 채 침을 삼켰어요. 목구멍이 칼로 긁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유정은 여전히 능글맞은 미소를 띤 채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이며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 같았어요.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한누리 호호 호텔 맞으시죠? 호텔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길게 느려 발음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아니 바보에게 말하듯 천천히요. 명자는 그 모욕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네, 호텔 맞습니다. 명자의 대답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유정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직원을 향해 턱짓을 했죠. 마치 내가 뭘 했어라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로비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명자는 그 공기 속에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온몸에서 땀이 났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흘러내렸죠. 국밥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예약 날짜는 언제로 하시려고요? 유정이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사무적인 톤이었지만 여전히 차가운 느낌이 가시지 않았어요. 다음 달 마지막 주 토요일로요. 정확한 시간대는 아직 시간도 정하지 않으셨어요? 유정의 목소리에 또다시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이번엔 노골적이었어요. 옆 직원도 헛기침을 하며 웃음을 참았죠. 명자는 대답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정확한 시간을 정하면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약 가능 여부와 비용만 알아보러 온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핑계처럼 들릴 것 같았습니다. 정확한 시간대를 정하고 오셔야 상담이 가능한데요. 유정이 한숨 섞인 말투로 쏘아붙였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명자의 가슴을 찔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확인하고 올 걸 그랬네요. 명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흰머리가 앞으로 늘어졌죠. 75평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냈지만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이렇게 노골적인 무시는 처음이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는 젊은 커플이 명자를 보며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남자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여자는 안 됐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그 눈빛에는 동정보다는 불편함이 더 컸죠. 명자는 가방을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손주 얼굴을 떠올렸어요. 통통한 볼에 초롱초롱한 눈망울. 그 아이를 위해서 여기 왔다고, 나는 손님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유정의 다음 말은 그나마 남아있던 명자의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실례지만 저희 호텔 돌잔치 패키지가 최소 1,000만 원대부터 시작하거든요. 혹시 그 정도 예산은 준비하고 오신 거 맞으시죠? 1,000만 원이라는 숫자를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또 일제히 명자를 쳐다봤어요. 명자의 낡은 점퍼와 해진 가방, 얼룩진 운동화. 그 차림새로 1,000만 원이라니. 사람들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저 사람이 그 돈을 낼 수 있을까? 명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절대 눈물은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꾹 참았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도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네, 알고 있습니다. 명자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는 75해를 견뎌온 사람의 힘이 담겨 있었어요. 유정은 그걸 느꼈는지 잠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죠. 로비의 시선들이 여전히 명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선이 칼날처럼 느껴졌지만 명자는 고개를 들고 유정을 바라봤어요. 떨리지만 당당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유정이 팔짱을 끼고 명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정말 될까? 라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그럼 일단 예약금부터 선결제하셔야 하는데요. 100만 원 가능하시겠어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또다시 크게 말했습니다. 마치 이 돈을 낼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는 듯한 말투였죠. 옆에 서 있던 젊은 직원은 팔짱을 낀 채 명자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구경하듯이요. 명자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퍼를 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로비가 갑자기 조용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자는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낡은 인조가죽 지갑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달아있고 한쪽 구석은 실밥이 풀어져 있었죠. 지갑을 열자 몇 장의 카드가 보였습니다. 명자는 그중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데스크 위에 올려놓았어요. 카드 표면도 긁힌 자국이 많았습니다. 오래 쓴 흔적이 역력했죠. 유정이 카드를 집어들고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마치 이걸로 될까? 라고 묻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넣었습니다. 100만 원 결제하겠습니다. 유정이 말하는 순간 명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이 카드에는 분명 돈이 있을 거예요. 지난달에 며느리가 용돈으로 넣어준 돈도 있고 명자 자신이 모아둔 돈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정확히 얼마가 남아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카드 단말기에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몇 초가 흘렀어요. 명자에게는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죠.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고였습니다. 등줄기를 따라 식은 땀이 또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B- 날카로운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거절 소리였어요. 명자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잔액 부족이시네요. 유정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상했다는 듯한 뉘앙스가 깔려 있었어요. 오히려 만족스럽다는 표정이었죠. 유정은 카드를 뽑아 데스크 위에 툭 놓았습니다. 너무 거칠게요. 명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잔액 부족. 그 네 글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분명 돈이 있었는데. 아, 그러고 보니 지난주에 손주용품을 몇 가지 샀어요.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잔액이 적었던 거예요. 로비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그러네.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어. 소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한 중년 여자는 동행한 친구에게 뭔가 속삭이며 명자를 힐끗 쳐다봤어요. 그 시선이 명자의 등을 찔렀습니다. 명자는 급히 지갑을 다시 열었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건 비상용으로 아껴두던 카드였죠. 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던 카드였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기, 이 카드로 다시 해주시겠어요? 명자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떨렸죠. 유정은 한숨을 쉬며 카드를 받아들었어요. 그 한숨 소리가 일부러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또 안 될 텐데 뭐하러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옆에 있던 남자 직원이 팔짱을 끼고 웃음을 참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깨가 살짝 들썩였어요. 다른 직원도 고개를 돌려 헛기침을 했지만 그 안에 웃음이 섞여 있었죠. 유정이 다시 카드를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일부러 느리게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명자는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었죠. 제발, 제발 되게 해주세요. 명자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단말기에서 또다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게 느껴졌어요. 명자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죠. 그리고 또다시
B- 같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명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한도 초과시네요. 유정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일부러 주변에 들리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카드를 명자 앞에 밀어 놓았습니다. 거의 던지듯이요. 명자는 그 순간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간신히 데스크를 붙잡고 서 있었죠. 한도 초과. 그렇죠. 지난달에 무료급식소 후원금을 냈었어요. 다른 카드를 들고 온다는 게 오늘 급식소 봉사날이라 깜빡했던 거죠. 로비의 공기가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가로저었고 누군가는 혀를 찼습니다. 그 소리들이 명자의 귀에 마치 벼락처럼 들렸죠. 유정은 팔짱을 끼고 명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냉소가 가득했어요. 고객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유정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톤이었죠. 돌잔치는 동네 뷔페 가서 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호텔까지 오실 필요 없어요. 그 말이 명자의 가슴을 칼처럼 찔렀습니다. 동네 뷔페. 그 단어 하나하나가 모욕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당신 주제에 호텔은 무슨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옆에 있던 직원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10,000원짜리 한식 뷔페도 깔끔하고 음식 맛있다면서요. 그게 더 현실적이시죠.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은 조롱하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요. 분수에 맞게 해야지. 호텔은 누구나 오는 데가 아닌데. 속삭임들이 명자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분수. 그 단어가 명자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나는 분수를 모르는 사람인가? 손주에게 좋은 걸 해주고 싶은 게 분수를 넘는 건가?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지갑에 다시 넣으려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한참을 애써서야 겨우 카드를 넣을 수 있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가 부족했네요. 명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유정은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짜증난다는 듯 손가락으로 데스크를 톡톡 두드릴 뿐이었죠. 명자는 천천히 지갑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어요. 지퍼를 닫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희망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매는 것조차 힘이 들었죠. 로비의 시선들이 여전히 명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동정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역시 그럴 줄 알았어라는 표정이었어요. 명자는 그 모든 시선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죠.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주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아이의 돌잔치를 꼭 해주고 싶었는데, 제대로 된 곳에서 해주고 싶었는데, 명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눈물을 보이면 안 돼. 더 비참해 보일 테니까. 명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정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슬픔과 좌절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있었습니다. 떨렸지만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는 눈빛이었죠.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명자는 간신히 그 말을 꺼냈습니다. 유정은 비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러세요. 준비 잘하고 오세요. 그 말투에는 어차피 안 올 거면서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나가는 길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명자가 몸을 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비 안쪽에서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차는 소리였죠. 명자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40 중반의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회색 넥타이에 반질반질한 구두, 그리고 가슴팍에 달린 명찰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총지배인 강도훈. 명자는 그 이름표를 읽었어요. 도훈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일자로 다물어져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죠. 그는 프런트 데스크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유정이 그를 보자마자 자세를 바로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도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권위가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유정이 급히 대답했습니다. 고객님께서 돌잔치 예약 문의를 하셨는데 결제가 2번 다 거절되셔서요. 유정은 명자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제가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변명이 담겨 있었죠. 도훈이 천천히 명자를 돌아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었어요. 명자는 그 시선 아래서 몸이 움츠러드는 걸 느꼈습니다. 빛바랜 점퍼, 낡은 운동화, 해진 가방. 도훈의 눈이 그 모든 걸 스캔하듯 지나갔죠. 그리고는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역시 그렇군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고객님, 도훈이 명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존댓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존중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귀찮음과 거부감이 섞여 있었죠. 죄송합니다만 저희 호텔은 특정 수준 이상의 고객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특정 수준. 그 단어가 명자의 귀에 꽂혔습니다. 도훈은 계속 말했어요. 상류층 고객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프리미엄 호텔이거든요. 상류층? 그 단어를 일부러 강조했습니다. 명자는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알았어요. 당신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신문을 내려놓았고 커피를 마시던 사람들은 잔을 내려놓았어요. 모두의 시선이 명자에게 집중됐습니다. 명자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도훈은 차갑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객님께서 오늘 2번이나 결제에 실패하셨고 또 상황 파악이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 보여서요. 상황 파악이 어렵다. 그 말은 돌려 말한 거였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혹시 보호자분과 함께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호자. 그 단어가 명자의 가슴을 찔렀어요.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무능력한 노인인가?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요. 저는 혼자 왔습니다. 손주 돌잔치 예약하러 왔을 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마치 아직도 모르겠냐는 표정이었죠. 고객님, 현실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호텔은 최소 비용만 해도 상당합니다. 오늘 결제 실패하신 걸 보면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도훈의 말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의 형식적인 공손함도 이제 사라졌어요. 좀 더 현실적인 곳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동네에 괜찮은 식당들도 많고 어르신들 많이 드시러 가는 뷔페도 요즘엔 깔끔하지 않습니까? 또 동네 뷔페 이야기였습니다. 명자는 참았던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절대 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정말로 비참한 노인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명자가 말하려는 순간
도훈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대놓고 제지하는 손짓이었어요. 고객님,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저희도 바쁩니다. 시간 낭비. 그 단어가 명자를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는 거였죠. 명자는 숨이 막혔어요. 도훈은 옆에 서 있던 유정을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허리춤에 찬 무전기를 빼들었어요. 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안팀 로비로 나와주세요. 도훈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짧고 명확한 지시였어요. 명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보안팀, 나를 쫓아내려고 보안을 부른다고. 로비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저런, 보안까지 부르네. 뭔가 문제가 있으신가 봐. 혼자 돌아다니시면 안 되는데. 속삭이는 소리들이 명자의 귀에 꽂혔습니다.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명자는 두 손으로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손주 사진이 들어 있었죠. 그 사진을 생각하니까 조금 힘이 났어요. 곧 보안 직원 2명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젊은 남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명자를 보고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명자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으니까. 하지만 도훈의 눈빛을 보고는 곧 다가왔습니다. 한 명이 조심스럽게 명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할머님, 이쪽으로 나가시죠. 할머님. 그 호칭은 존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니까 말 잘 들으시겠지라는 뜻처럼 들렸어요. 명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안 직원을 바라봤죠. 그들의 눈에는 미안함이 조금 보였지만 그래도 업무는 업무였어요.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여기는 그들의 공간이었고 명자는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명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도훈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정과 다른 직원들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죠. 명자는 가방을 바로 메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나가는 길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어요. 수십 개의 시선이 등에 꽂혔습니다. 어떤 시선은 동정이었고, 어떤 시선은 경멸이었고, 어떤 시선은 그저 구경이었죠. 명자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절대 넘어질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넘어지면 정말로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유리문이 가까워졌습니다. 도어맨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명자는 그 미소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늦가을의 바람은 칼날처럼 차가웠어요. 명자는 옷깃을 여미며 멈춰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죠. 유리문 너머로 호텔 로비가 보였습니다. 샹들리에의 반짝이는 불빛,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프런트 데스크에 서 있는 도훈과 유정. 그들은 이미 명자를 잊은 듯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어요. 가방을 꼭 껴안고요. 손주 사진이 든 그 가방을요. 호텔 정문 계단을 내려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습니다. 명자의 어깨에, 머리에 조금씩 닿았죠. 그런데 곧 빗줄기가 굵어졌어요. 우수수수 마이너스. 갑자기 쏟아지는 비였습니다.
늦가을 비는 차가웠어요. 명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잔뜩 흐린 하늘이었죠.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명자의 점퍼가 금방 젖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축축해지고 머리카락이 이마에 찰싹 붙었죠. 손등에도 빗방울이 차갑게 맺혔습니다. 명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계단 끝에서요. 비를 피할 곳을 찾아야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진 것 같았죠. 호텔 입구 처마 아래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를 피하려고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고 누군가와 통화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들은 명자를 힐끗거렸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도어맨이 손님 한 명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도어맨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우산을 받쳐들었죠. 남자는 당연하다는 듯 우산 아래로 들어가 택시로 향했어요. 명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신도 손님이었는데 아무도 우산을 씌워주지 않았어요. 아니, 손님 취급도 받지 못했죠. 그저 쫓겨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명자의 옷이 완전히 젖었어요. 점퍼가 물을 머금어 무거워졌죠. 바지도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운동화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발가락이 차갑게 얼었어요. 명자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요. 어차피 피할 곳도 없었고 돌아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걸어야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신발에서 물이 찰랑거렸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눈가로, 볼을 타고 턱 끝까지요. 명자는 손등으로 얼굴을 닦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손등도 이미 젖어 있었으니까요. 몇 걸음 더 가자 누군가 우산을 들고 명자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그녀는 명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죠. 명자는 그걸 탓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으니까요. 누가 길거리에서 우산을 나눠주겠어요. 가방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가방도 빗물을 흠뻑 머금고 있었거든요. 명자는 가방을 꼭 껴안았어요. 안에 든 손주 사진만은 젖으면 안 됐으니까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명자의 몸이 후들거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오늘 하루 겪은 모든 일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었죠. 모욕과 거절, 조롱과 무시, 그 모든 게 빗줄기처럼 명자를 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명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걸었죠. 하지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머리 위로 비가 그쳤어요. 명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색 우산이 자신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옆을 보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호텔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신입 직원 명찰이 달려 있었어요. 윤서아. 서아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뛰어온 모양이었어요. 얼굴에 땀과 빗방울이 섞여 있었죠. 그녀는 명자를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서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뭐라도 해드려야 했는데. 서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울 것처럼 보였죠. 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괜찮아요. 명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따뜻했어요.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안에서 일어난 일들. 제가 다 봤어요.
팀장님이랑 다른 직원들이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서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수치심 때문이었어요. 같은 호텔 직원이라는 게 부끄러웠던 거죠. 총지배인님이 보안까지 부르시는 걸 보고 저는 정말 서아는 말을 마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자는 그런 서아를 바라봤어요. 참 착한 아이구나 하고 생각했죠.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든 우산 밖으로 빗줄기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산 아래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명자는 서아의 어깨를 보았습니다. 서아의 한쪽 어깨가 우산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빗물에 젖어가고 있었죠. 서아는 우산을 명자 쪽으로 최대한 기울여 자신은 비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아가씨 어깨가 다 젖고 있어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더 앉아주셔야죠. 서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에서 오래전 자신을 봤어요. 여관을 운영하던 시절 손님들을 위해 자신은 뒤로 물러서던 그때의 자신을요. 얼른 들어가요. 감기 걸려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서아는 또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버스 정류장까지만 모셔다 드릴게요. 제발이요. 서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아의 마음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우산 하나를 나눠 쓰면서요. 서아는 계속 우산을 명자 쪽으로 기울였고 명자는 그걸 바로잡으려 했죠. 그렇게 비 오는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서아는 우산을 명자에게 건네려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세요. 아니에요. 아가씨가 써야죠. 저는 호텔이 바로 앞인데 할머니는 버스 타고 가셔야 하잖아요. 서아가 우산을 명자의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명자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곧 버스 올 거예요. 명자는 우산을 밀어냈습니다. 서아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죠. 그때 명자가 서아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차갑고 젖은 손이었지만 그 악수는 따뜻했어요. 고마워요, 아가씨. 오늘 아가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명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떨리는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어요. 서아는 그 미소를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서아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곧 다 알게 될 거예요. 명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를 안심이 들었죠. 버스가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서아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들어가요. 감기 걸려요. 서아는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계속 명자를 바라봤죠. 명자가 버스에 오를 때까지요. 버스 문이 닫히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서아는 그제야 우산을 접고 천천히 호텔로 돌아갔어요. 젖은 어깨를 만지며요. 버스에서 내린 명자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집으로 바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젖은 모습으로 집에 들어가면 며느리가 놀랄 테니까요. 손주도 할머니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될 테고요. 명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어요. 조금 걸으니 작은 공원이 나타났습니다. 평일 오후라 사람이 거의 없었죠. 공원 한쪽에 낡은 벤치가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있었어요. 명자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벤치를 닦았습니다. 손수건도 이미 축축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물기를 닦아낼 수 있었죠.
명자는 천천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젖은 옷 때문이기도 했지만 마음의 무게 때문이기도 했죠. 명자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어요. 명자는 몸을 움츠렸죠. 젖은 옷에 바람이 스며들어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앉아있고 싶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호텔이 보였습니다. 여기서도 보이는 거리였어요. 저 높은 건물, 반짝이는 유리창들. 명자는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40년 전 저기에는 작은 여관이 있었습니다. 한누리 여관. 명자와 남편이 온 힘을 다해 일궈낸 곳이었죠.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모셨던 곳.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했던 곳. 그때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손님들이 고맙다고 인사할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어려운 형편의 손님이 오면 방값을 깎아주기도 했죠. 갓난아기를 안고 온 젊은 부부에게는 따뜻한 죽을 끓여주기도 했고요. 명자는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언제나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던 남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났죠. 여보, 우리가 지은 여관이 이렇게 변했어요. 명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목소리였어요. 바람만이 그 말을 실어갔죠. 명자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오래된 폴더폰이었습니다. 액정에 금이 가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죠. 하지만 명자는 이 휴대폰을 소중히 다뤘습니다. 휴대폰을 펼치는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지금부터 할 일이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명자는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확인하면서요. 번호를 다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전화가 연결됐어요. 회장님, 상대방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중년 여자의 목소리였죠. 명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연 씨, 명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까의 떨리던 목소리와는 달랐어요. 이제는 차분하고 명확한 목소리였죠. 지금 본점 로비 앞으로 핵심 임원 전원 모이게 해요. 서류도 전부 가져오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언제까지 도착하면 될까요? 1시간 안에요.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천천히 접었어요. 그리고 다시 가방 안에 넣었죠. 명자는 고개를 들어 호텔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눈빛이었어요. 아까의 초라하고 위축된 눈빛이 아니었죠.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연한 눈빛이었습니다. 호텔 로비 안쪽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프런트 데스크에서 체크인하는 손님들. 그들은 여전히 평온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죠. 그중 누군가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명자를 보았어요. 젖은 옷을 입고 낡은 가방을 안고 있는 노인. 그 사람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불쌍한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비를 맞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할머니.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 보이는 할머니. 그저 동정 어린 시선으로 한번 보고 말았죠. 로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밖을 지나가던 사람들의 눈에 명자는 그저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어요. 호텔에 들어올 자격도 없는 쫓겨난 사람. 분수도 모르고 왔다가 망신당한 사람.
명자는 그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명자는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어요.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불편했지만 개의치 않았죠. 가방을 어깨에 맸습니다. 그리고 옷깃을 여몄어요. 등을 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자의 모습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자세만큼은 당당했어요. 명자는 공원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호텔과는 반대 방향으로요.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로 향했죠. 거기서 잠시 옷을 말리고 따뜻한 차를 마실 생각이었어요. 1시간 후면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요. 그때까지는 조금만 더 참으면 됐습니다. 카페에 들어선 명자를 보고 직원이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젖은 옷차림 때문이었죠. 하지만 명자는 차분하게 주문했어요. 따뜻한 녹차 한 잔 주세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호텔이 보였죠. 녹차가 나왔습니다. 명자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에 전해졌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차를 마셨죠. 창밖으로 호텔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곧 무슨 일이 벌어질지요. 아까 그 총지배인도 프런트 팀장도 그 누구도 몰랐죠. 명자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젖은 얼굴을 닦았어요. 머리카락도 정리했습니다. 옷매무새도 가다듬었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명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조용한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벽시계를 봤습니다. 40분이 지났어요. 이제 곧 임원들이 도착할 시간이었죠. 명자는 차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호텔을 다시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두려움이나 위축됨이 아니었어요.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모습으로요. 명자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걸음으로 호텔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젖은 운동화가 바닥에 찰랑거렸지만 명자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명자가 호텔 근처로 다가갈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검은색 차량 여러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고급 세단들이었죠. 반짝이는 차체가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차들이 호텔 정문 앞에 일렬로 멈춰 섰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운전기사가 재빠르게 내려 뒷문을 열었어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여자가 내렸습니다. 40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짧은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이어서 두 번째 차에서도 사람이 내렸습니다. 3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죠. 세 번째 차에서는 비서로 보이는 젊은 여자들이 내렸습니다. 그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호텔 로비에서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창가로 몰려들었어요. 저렇게 많은 고급 차량이 동시에 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도훈 총지배인도 로비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였죠. 유정과 다른 직원들도 따라 나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도훈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내린 여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회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회장님. 그 단어에 도훈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유정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회장님이요? 무슨... 도훈이 말하려는데 저쪽에서 명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젖은 옷을 입고
낡은 가방을 든 모습이었어요. 중년 여자가 명자를 보자마자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했어요, 지연 씨. 도움과 유정,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저 할머니를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전략이사 도지연이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준비해둔 곳이 있습니다. 지연이 명자를 호텔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임원들과 비서들도 뒤따랐어요. 도우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명자 일행은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어요. 누군지는 몰라도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건 알 수 있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VIP 전용 공간이 나타났어요. 호화로운 복도였죠. 지연이 명자를 한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편히 쉬시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거실과 침실이 나타났습니다. VIP 스위트룸이었어요. 비서 한 명이 재빨리 따뜻한 타월을 준비해 왔죠. 회장님, 우선 몸부터 녹이세요. 비서가 공손하게 타월을 건넸습니다. 명자는 고맙다는 듯 미소 지으며 받았어요. 따뜻한 타월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차가웠던 얼굴에 온기가 돌았죠. 다른 비서가 헤어드라이어를 가져왔습니다. 명자의 젖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말려주었어요. 명자는 거울을 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메이크업 담당자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손을 저었어요. 화장은 최소한만 해요. 나는 꾸미러 온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회장님. 담당자는 가볍게 파운데이션만 발랐습니다. 그리고 입술에 은은한 색만 더했죠. 명자는 여전히 75살 할머니의 모습이었지만 피로가 조금 가셔 보였어요. 옷장이 열렸습니다. 임원들이 미리 준비해둔 옷이 걸려 있었어요. 은은한 분홍빛의 고급스러운 한복과 새 신발이었습니다. 품이 있는 한복이었죠. 회장님, 이쪽 옷으로 갈아입으시겠습니까? 지연이 물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서들이 나가고 명자는 천천히 젖은 옷을 벗었습니다. 국밥 냄새가 배어있는 점퍼, 물에 젖은 바지, 낡은 속옷. 그걸 하나하나 벗으면서 명자는 오늘 아침을 떠올렸어요. 무료급식소에서 국을 끓이던 모습, 설거지하던 손, 봉사 앞치마를 벗으며 서둘러 호텔로 향하던 자신. 그 모든 게 진짜였어요. 명자는 그 시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새 옷을 입었습니다. 한복이 몸에 딱 맞았어요. 신발을 신자 발이 편했습니다. 명자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초라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단정하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명자의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비서가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안에는 심플한 진주 브로치가 들어 있었어요. 회장님, 이건 제가 준비했습니다. 고마워요. 명자가 브로치를 옷깃에 달았습니다. 작지만 우아한 장식이었죠. 젖은 외투와 운동화는 케이스에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그걸 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옷도 잘 보관해 두세요. 오늘 아침 내가 입고 일했던 옷이니까.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옆으로 치웠습니다. 국밥 냄새가 여전히 희미하게 풍겼지만 아무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스럽게 다뤘죠. 명자는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죠. 그 순간 명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호텔에서 모욕당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40년 전 작은 여관을 시작한 창립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내고 사업을 일궈낸 사람의 얼굴이었죠. 준비됐어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이제 내려가시겠습니까? 네. 기다리게 했네요. 명자가 방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랐어요. 더 이상 주눅든 모습이 아니었죠. 당당했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임원들이 일렬로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무팀장 신태호도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모두가 명자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서류 모두 준비했습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했어요. 그럼 이제 내려가죠.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명자가 먼저 들어갔고 임원들이 뒤따랐어요.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75살의 할머니였지만 지금은 한누리 호텔 그룹의 창립자였어요. 최대 주주였고 모든 것을 시작한 사람이었죠. 엘리베이터가 로비층에 도착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문이 열리기 전 명자는 한 번 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도훈과 유정,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명자가 한 발 내디뎠습니다. 로비의 모든 시선이 명자에게 집중됐어요. 아까 그 초라한 할머니가 맞나? 사람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걸음으로 로비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임원들이 양옆에서 따랐어요. 이제 모든 게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멈췄어요. 모두가 엘리베이터에서 걸어 나오는 명자와 임원들을 바라봤죠. 명자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단정한 한복을 입은 모습은 아까의 초라한 할머니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얼굴은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죠. 저분이 아까 그 할머니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옷을 갈아입으셨나? 소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도훈은 프런트 데스크 옆에 서서 명자 일행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유정도 옆에 서 있었는데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연이 로비 중앙에 멈춰 섰습니다. 명자도 그 옆에 섰어요. 다른 임원들이 뒤에 일렬로 섰죠. 마치 준비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이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로비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던 사람도 잔을 내려놓았어요. 신문을 보던 사람도 신문을 접었죠. 모두의 시선이 지연에게 집중됐습니다. 이분은 한누리여관 창립자이십니다. 한누리여관. 그 단어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여관이라니. 하지만 지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누리 호텔 그룹의 최대 주주이시자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최명자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 그 단어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어요. 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정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죠. 잠깐만요. 무슨... 도훈이 말하려는데 법무팀장 태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기 주주명부입니다. 태호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최명자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지분율 68%, 최대 주주였죠. 그리고 이건 상표권 등록증입니다.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누리여관이라는 이름이 1982년에 등록된 게 보였어요. 등록자는 최명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기 서류입니다. 태호가 마지막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 건물이 서 있는 땅의 원래 소유주. 거기에도 최명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도훈은 서류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유정은 뒤로 한 걸음 더 물러섰어요. 다른 직원들도 얼굴이 창백해졌죠. 로비에 있던 손님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까 그 초라한 할머니가 회장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럼 아까 한 중년 여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힐끗거리며 수군댔던 그 할머니가 바로 이 호텔의 주인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명자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어요. 화도 내지 않았고 흥분하지도 않았죠. 그저 담담하게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누군가가 일어섰어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 부부였습니다. 남자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여자는 남자의 팔을 붙잡고 있었죠. 노부부가 천천히 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어요. 노부부는 명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 사장님, 맞으시죠? 명자는 노부부를 자세히 봤습니다. 낯이 익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선명하지 않았죠. 40년 전 한누리여관에서 남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옆에 있던 여자가 대신 말했습니다. 저희 김상호 안말순입니다. 40년 전에 아기를 안고 찾아갔던 부부예요. 그 순간 명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어요. 40년 전 겨울밤이었죠. 갓난아기를 아는 젊은 부부가 여관에 찾아왔었어요. 돈이 없다고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애원했었죠. 아, 그때 그 부부분들. 명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죠. 네, 맞아요. 그때 저희 정말 어려웠거든요. 아기는 갓 태어났고 돈은 한 푼도 없었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우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다른 여관들은 다 쫓아냈어요. 돈 없으면 나가라고. 근데 사장님은 상우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말순이 대신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저희를 재워주셨어요. 반값도 받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따뜻한 죽을 끓여주셨죠. 아기 엄마인 제가 먹으라고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도훈과 유정도 가만히 서서 듣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는 아기 기저귀까지 챙겨주셨어요. 당신 옷을 찢어서요. 말순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상호도 울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연히 이 호텔에 왔다가 아까 로비에서 사장님을 봤어요. 40년이 지났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명자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그때 그 일을 기억했어요. 추운 겨울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던 그날을요. 그때 아기는 잘 자랐나요? 명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덕분에 잘 자랐습니다. 지금은 의사가 됐어요. 사장님 은혜 덕분에 저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말순이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주름진 손이 맞닿았어요. 오늘 사장님께서 어떤 대우를 받으시는지 다 봤어요.
저희도 로비에 있었거든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죠. 사장님처럼 따뜻한 분을 저렇게 대하다니. 저희는 너무 화가 났어요. 상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이분은 40년 전에도 지금도 변함없이 따뜻한 분이십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초라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귀한 분이십니다. 로비가 숙연해졌습니다. 아까 명자를 힐끗거리며 수군댔던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붉어졌죠. 도우는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어요. 유정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명자는 노부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고마워요. 그때 일을 기억해 주셔서요. 아니에요, 사장님. 저희가 더 감사하죠. 말순이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상호도 명자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명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40년 전 그 추운 겨울밤, 아기를 안고 떨던 젊은 부부, 그들에게 방과 따뜻한 죽을 주던 자신, 그게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그 작은 친절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증인이 되어서요. 명자는 천천히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도훈을 봤어요. 유정을 봤죠. 아까 자신을 비웃던 직원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있던 손님들을 봤어요. 이제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봤어요. 도훈의 창백한 얼굴, 유정의 떨리는 입술, 다른 직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로비에 있던 손님들의 부끄러운 표정들. 명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손주 돌잔치를 예약하러 왔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명자는 계속 말했죠. 40년 전 이 자리에는 작은 여관이 있었습니다. 한누리 여관. 제가 남편과 함께 시작한 곳이었죠. 명자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단순했습니다. 손님을 귀하게 모시자. 힘든 분들께 따뜻한 곳을 만들어드리자. 그게 전부였어요. 명자는 호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죠. 이 건물은 커졌습니다. 여관에서 호텔이 됐고 작은 방들은 스위트룸이 됐죠. 하지만 명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마음까지 커진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작아졌어요. 손님을 가려 모시고 차림새로 사람을 판단하고 돈이 없으면 쫓아내는 곳이 됐죠. 도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명자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꽂혔죠. 저는 오늘 그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명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오전 내내 봉사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국밥을 끓이고 설거지를 했죠. 그래서 옷에서 냄새가 났을 거예요.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서둘러 왔으니까요.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까 코를 찡긋했던 사람, 수군거렸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했어요. 제 옷이 남루했고 가방이 낡았고 신발이 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호텔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됐죠. 명자는 프런트 데스크를 바라봤습니다. 유정이 몸을 떨고 있었어요. 여관이라는 말을 해서 조롱당했고 카드가 거절돼서 망신당했습니다. 치매 환자 취급을 받았고 보안까지 불렸죠.
명자의 말에 로비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명자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도훈도 명자를 바라봤죠. 슬펐습니다. 제가 시작한 곳이 이렇게 변했다는 게요. 손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게요. 명자는 지연을 돌아봤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어요. 명자는 다시 사람들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호텔은 변화할 것입니다. 명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첫째, 경영진 전원을 즉시 보직 해제합니다. 도훈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명자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강도훈 총지배인, 배유정 프런트 팀장, 그리고 오늘 이 로비에서 손님을 무시한 모든 직원들. 여러분은 3개월간 재교육 캠프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유정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재교육을 통과하지 못하면 복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통과한다면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요. 명자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벌주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배우게 하려는 거예요. 손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를요. 도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명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둘째, 90일간 임시운영팀을 가동합니다. 품질, 고객 경험, 안전, 재무. 모든 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할 거예요. 지연이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준비된 계획이 담겨 있었죠. 셋째, 로비 한켠에 한누리 라운지를 신설합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한누리 라운지. 그게 뭔지 궁금했죠. 이곳은 누구나 무료로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물과 차가 준비돼 있고 신문도 볼 수 있어요. 휠체어나 유모차를 위한 동선도 만들 거예요. 명자는 로비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보청기를 쓰시는 분들을 위한 보청 루프도 설치하고 글씨를 크게 확대한 안내문도 비치할 겁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호텔에 그런 공간을 만든다고. 손님이라는 건 돈을 많이 쓰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이 손님이에요. 잠깐 쉬러 온 분도, 길을 물으러 온 분도 모두 귀한 손님입니다. 명자의 말에 로비가 숙연해졌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닦았어요. 마지막으로 명자가 로비 한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서아가 서 있었어요. 놀란 표정으로요. 신입 직원 윤서아 씨. 서아가 몸을 떨었습니다. 명자가 손짓으로 그를 불렀어요. 서아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죠. 오늘 이분은 비 맞는 제게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자신의 어깨가 젖는데도요.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명자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이분에게 한누리 친절상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혁신팀에 합류시키겠습니다. 로비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명자는 서아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죠. 이 친구가 보여준 게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에요. 박수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손을 들어 박수를 멈췄어요. 박수는 아직 이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변했을 때 그때 박수를 받아야죠.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명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오늘 돌아가서 며느리에게 말할 겁니다. 손주 돌잔치는 3달 뒤에 하자고요. 그때쯤이면 이 호텔이 달라져 있을 테니까. 명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떴어요. 우리는 호텔을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품는 집을 지은 거였어요. 그걸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로비에는 박수 대신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와 다짐이 담긴 침묵이었죠. 도훈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정도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손님들도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명자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화난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따뜻한 눈빛이었죠. 일어나세요.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그냥 배우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명자의 말에 도훈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유정도 일어났죠. 명자는 노부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상우와 말순이 명자의 손을 잡았어요. 40년 전 그 마음 잊지 않을게요. 명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부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자는 천천히 로비를 걸어나갔습니다. 임원들이 뒤따랐죠.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명자를 배웅했어요. 유리문을 나서는 명자의 뒷모습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75해를 살아온 지혜와 품격이 담겨 있었어요. 로비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작게 한숨을 쉬었죠.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한누리 호텔 로비는 조용히 변해 있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는 여전했지만 분위기는 달랐죠. 더 따뜻했습니다. 로비 한쪽에 새로운 공간이 생겼습니다. 한누리 라운지였어요. 따뜻한 우드톤의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부드러운 조명이 공간을 감싸고 있었죠. 라운지 입구에는 작은 안내판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나 편히 쉬다 가실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글씨는 큼직했고 점자로도 함께 새겨져 있었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라운지에는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이른 대로 보이는 할머니 두 분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고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옆에 두고 책을 읽고 있었죠. 한쪽에서는 배낭을 맨 외국인 여행자가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서아가 라운지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박 할머님, 오늘도 오셨네요. 따뜻한 유자차 드릴까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고맙네.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서아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차를 준비하러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젊은 엄마가 미소 지었어요. 서아는 곧 돌아와 할머니에게 차를 건넸죠. 할머님,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그래, 고맙다. 이 아가씨 참 착하네. 할머니가 서아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서아는 환하게 웃으며 다른 손님에게로 갔어요. 라운지 벽면에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40년 전 한누리 여관의 모습이었어요. 작은 간판, 좁은 복도, 낡은 방문들, 그리고 그 앞에서 웃고 있는 젊은 부부의 사진도 있었죠. 명자와 남편이었습니다. 사진 옆에는 오래된 장부 한 페이지가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첫 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손님은 귀하다. 1982년 3월 15일. 그 문구 아래에는 작은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누리 여관을 시작하며 최명자 사장이 첫 장부에 적은 다짐입니다. 라운지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사진과 글귀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고 누군가는 글귀를 천천히 읽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로비 한쪽에서는 도훈이 서 있었습니다.
3개월간의 재교육을 마치고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죠. 한 노인 부부가 체크인을 하러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도훈이 직접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잘 들을 수 있게 가까이 있을게요. 도훈이 조금 몸을 숙이고 할아버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예전에 그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프런트 데스크에는 유정이 서 있었습니다. 그도 재교육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근처에 아기 기저귀 갈 수 있는 곳 있나요? 유정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1층 화장실 옆에 수유실이 마련돼 있어요. 기저귀도 비치돼 있으니 편하게 사용하세요. 아,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젊은 여자가 고마워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유정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석 달 전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사람을 함부로 대했는지. 유정은 매일 그걸 되새기며 살고 있었어요. 오후 4시가 되자 로비가 조금씩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손주 돌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명자가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고운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올렸고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명자 옆에는 며느리가 손주를 안고 서 있었어요. 돌을 맞은 손주는 노란색 돌복을 입고 있었죠. 통통한 볼에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근사한 곳에서 돌잔치를 하게 되다니요. 며느리가 명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명자는 손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손주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지. 그치, 우리 강이? 손주가 할머니를 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명자는 그 웃음소리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돌잔치 홀로 가는 길에 명자는 한누리 라운지를 지나쳤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라운지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 그냥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 사람. 모두가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서아가 명자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명자도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며느리가 명자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어머님 가시죠. 잠깐만. 명자는 라운지를 조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지은 건 호텔이 아니었어. 사람을 품는 집이었지. 며느리가 명자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그 말에 담긴 따뜻함은 느낄 수 있었어요. 돌잔치 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그리고 명자가 초대한 특별한 손님들도 있었어요. 노부부 상우와 말순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자를 보자마자 일어나 인사했어요. 회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오셔서 제가 더 기뻐요. 명자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이 손주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 정말 예쁘네요. 40년 전 우리 아기도 이랬었는데. 말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상우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돌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손주가 돌상 앞에 앉았어요. 여러 물건들이 놓여 있었죠. 손주는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청진기를 집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의사하겠네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상우와 말순이 서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자신들의 아들도 의사였으니까요.
명자는 손주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이 사진들을 볼 거예요. 할머니가 준비한 돌잔치 사진을요. 그리고 알게 되겠죠. 할머니가 얼마나 이 날을 위해 애썼는지를요. 돌잔치가 끝나갈 무렵 명자는 라운지로 다시 갔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명자는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여관 앞에서 웃고 있는 자신과 남편의 모습이었죠. 그때는 모든 게 힘들었지만 행복했었어요. 여보, 우리가 시작한 곳이 이렇게 됐어요. 명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들을 리 없었지만 말하고 싶었어요. 손님을 귀하게 여기던 그 마음 다시 살아났어요. 늦었지만요. 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죠.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상우와 말순이었어요. 두 사람은 명자 옆에 섰습니다. 그 마음 아직 살아있네요. 상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순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명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라운지의 은은한 조명이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로비로 스며들어 모든 걸 따뜻하게 물들였죠. 서아가 차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고마워요. 명자가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에 전해졌어요. 명자는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입안에 은은한 향이 퍼졌죠. 로비 저쪽에서는 돌잔치를 마친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손주를 아는 며느리와 아들이 명자를 찾았어요. 어머님, 여기 계셨네요. 응, 잠깐 쉬고 있었어. 명자가 일어섰습니다. 손주가 할머니를 보고 손을 뻗었어요. 명자는 손주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강이 오늘 주인공이었지? 손주가 웃으며 옹알거렸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에 환하게 웃었어요. 일행이 로비를 나서려는데 도훈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명자 앞에서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오늘 행사 잘 치러졌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수고했어요, 도훈 씨. 모두들 애썼어요. 명자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도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명자 일행이 호텔을 나섰습니다. 저녁 공기가 시원했어요. 명자는 잠시 멈춰서서 호텔을 돌아봤습니다. 한누리 호텔. 40년 전 작은 여관에서 시작한 이곳. 이제는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마음은 낮아졌죠. 며느리가 명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가요. 응, 가자. 명자가 미소 지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주를 아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 옆을 걷는 명자. 네 사람의 뒷모습이 저녁 노을 속으로 사라졌어요. 호텔 안에서는 서아가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요. 그리고 천천히 라운지로 돌아갔죠. 라운지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고 쉬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는 곳, 손님을 귀하게 여기는 곳, 여간의 마음으로 다시 서는 호텔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꿈빛 이야기였습니다.